안녕하세요. 모두 리뷰입니다. 나는 솔로 출연했던 광수들을 보면 뭐 아니면 도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광수라는 이름을 받는 분들은 대체로 외모가 매력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남들보다 학구적으로 뛰어난 분야가 있거나 자신만의 세계관이나 개성이 독특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치관이 건강하고 바로잡힌 사람을 매력적이라 부르는 것이지 가치관이 뚜렷하다고 해서 모두 매력적이라고 하진 않을 것이에요. 조용하지만 유머 감각 있는 22 광수를 알아보고 냉큼 챙겨간 자칭 광수 콜렉터 영자가 좋은 예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23 광수와 이번 26 광수가 그러하다 할 수 있어요. 영식이가 휴대권을 따는 바람에 광수가 위기소침해져 불량이 줄고 나설 재미가 없어질까봐 현숙과 실컷 데이트하라고 정숙처럼 제작진은 모리와 같은 게임으로 휴대권을 안겨줬어요. 5년 후 애프터 신청하는 영수와 순자, 순애보 같아 보이는 영호라는 쟁쟁한 경쟁자 제치고 우리 엄마보다 너가 더 예쁘다고 파닥파닥 날뛰는 광수가 여자 출연자 위물표를 받았어요. 여자 출연자 전부가 광수 뒤에 줄 서게 되었는지 과정이 전부 편집되고 인터뷰도 없어 찝찝함만 남는 게임이었어요. 광수는 데이트 나가기 전부터 영식 잡돌이를 시작했어요. 현숙과 소갈비살 먹기로 했는데 너랑 점심 먹어서 현숙이 갈비 한 점 제대로 먹겠냐며 꼽을 주였어요. 현숙과 여러 번 대화하며 몸이 풀린 영식은 배불리 먹려 보내서 갈비살 입에도 못되게 만들겠다고 선포했어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현숙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적절하게 플러팅 날리는 능숙함에 영식에게 부족했던 것은 운동뿐이었구나 싶었어요. 현숙이 주문한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먹으며 현숙은 영호한테 하듯이 자신에 대한 것과 결혼에 대한 서로의 관점에 대해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최종 선택에 대한 확신 없이 카페까지 야무지게 들킨 영식은 현숙을 광수 있는 소갈비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버선발로 나와 있던 광수는 냉큼 조수석 문을 열어 현숙을 내리게 했어요. 버터 향이 나기 시작한 영식은 광수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이제 막 자리에 앉아 짐을 풀거나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광수는 현숙에게 질문다발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영식과 재미없는 데이트하고 오느라 피곤했겠다고 뒷담화하더니 자기와 데이트하면 재미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한 척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먹었냐고 묻는 걸 보니 영식이 광수에게 현숙과의 데이트 일정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현숙은 말 안 하려고 했다면서 자기가 시킨 메뉴를 줄줄 읊었어요. 애인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쪼잔한 사람처럼 영식과의 데이트가 재미있었냐고 물었어요. 대답하기 어려워 돌려 말하는 현숙을 보면서도 자신이 성에 차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현숙과 영식의 데이트가 좋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나쁘게 끝났다고 현숙이 광수를 선택한다는 공식도 없는데 광수는 현재의 데이트보다 과거의 영식에게 집착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여동생은 오빠 광수의 어떤 면을 보고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라고 말한 건지 몰라도 광수의 집요함은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데프콘이야 지켜보는 모두가 눈살 찌푸리게 되는 이유가 광수의 대화 스타일은 대화의 중심이 전적으로 광수 중심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광수는 현숙이 좋다고 하지만 현숙 자체에 대해 궁금하다거나 서로의 공통점을 찾거나 하는 보통의 대화와 다르다 할 수 있어요. 눈앞에 현숙을 앉혀두곤 현숙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현숙이 너무 좋다느니 구름 위를 나는 것 같다느니 애가 탔다느니 보고 싶었다느니 첫날에 가고 무색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파스타집에서 무엇을 먹고 재미있었는지 카페에 가서 뭐 마시고 재미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무 사이도 아닌 현숙에게 이럴 정도면 사귀는 사이엔 얼마나 심해질까 싶은 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혼자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긴 하지만 갓 태어난 사슴이 그러하듯 자기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는 것부터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의 기본이라 할 것이에요.
내가 독립적 존재가 되어야 타인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광수의 마음 깊은 곳엔 자신이 현숙이 원하는 남성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위태위태한 관계를 억지로라도 이어붙이고 싶은 불안감과 절박함에 현숙을 독점하고 싶은 이기심 열격 광수의 부담스러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일 것이에요. 거기다 영식이라는 후발 경쟁자의 등장에 사상누각 같은 광수의 짝사랑은 질투라는 불씨로 활활 타올랐어요. 광수는 데이트 모든 과정을 영식의 것과 비교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대화 위절정은 광수가 자기 생각 요만큼이라도 했냐는 질문을 2번, 3번 사람 구차해 보이게 집요하게 물렸어요. 무슨 생각하고 사는 사람일까 싶은 현숙은 답을 꾸거라는 품바 광수가 생각은 났다고 대답했어요. 광수는 생각이 났다와 보고 싶다라는 의미의 차이를 모르는지 동음이에요처럼 결론지었어요. 자신이 결론이 맞는 거라고 현숙을 세뇌시키는 광수의 모습을 보며 먼 훗날 어쩌면 올지도 모를 결혼한 광수가 부인에겐 어쩔 것인가 싶었어요. 현숙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두둔해줄 수도 있지만 좋아서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이 과연 일상에서는 안 그럴 것인가 싶은 의문이 들었어요. 데이트를 마치며 광수는 저녁에 영식이랑 보내지 말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거기다 광수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영식이 찾으면 도망다니라는 얼토당토한 행동 지침까지 내렸어요.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압박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행동을 통제하려는 광수의 모습은 전형적 집착의 모습이었어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어요. 자신이 영향력 아래 두려고 생각과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행복한 모습을 통해 나의 행복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영식과 결혼 얘기 나누는 현숙의 모습과 광수 앞에서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하는 현숙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나는데도 광수 선택하는 현숙이 방송 욕심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치면 안 되니까 광수 같은 사람 만나면 바로 감지하는 센서를 가져보아요. 길가의 꽃이 예쁘게 피어있길 원한다면 꺾지 않고 본 모습 그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완성하려는 광수의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보길 바라보아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재미있는 리뷰 스토리로 보답할게요. 알고 싶은 듀뷰의 리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